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죠. 일단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갔는데 차익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잔고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털기 위한 액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두산 퓨얼셀 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연료전지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료전지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연료, 그러니까 주로 수소이거든요.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전기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료가 연소되는 대신에 전자를 이동시키는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유해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료전지에도 종류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라는 거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 약 80도 정도인데 빠르게 시동이 가능해서 자동차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해서 SOFC라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얘는 600도에서 1000도 고온에서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병합 발전소 용도로 효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일단은 뭐 인산형 연료전지도 있고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등 뭐 산업용 발전용 연료전지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발전용 연료전지들은 결국은 뭡니까? 친환경, 그러니까 배출가스에서 그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그쳐서 대기 오염이 좀 적고, 일단 발전 효율 같은 경우도 한 40에서 60% 정도로 가스터빈 디젤 엔진보다 높다고 우리가 좀 보고 있죠. 발생하는 열은 난방용으로 산업용 열원으로 활용이 되면서 전체 효율 무려 최대 80%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단위로서 이렇게 분산적으로 전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 연료 전지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도 되는데, 그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어디서 수소라는 그쪽을 좀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작아요.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영역 안에서, 작은 공간 안에서도, 면적 안에서도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kW라든지 뭐 2MW급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든지 인산형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린수소 연기형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의 물과 뭐가 나왔다? 이산화탄소.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제로로 뭐 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안 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린수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그린수소는 어저께 우리가 표를 보면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었죠. 재생에너지 기반의 물전기 분해로 만든 그린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린 연료 전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수소 저장이라든지 공급 인프라와 수소 저장 공급 인프라와 뭐 통합 운영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뭐 산업이든 뭐 상업이든 간에 고객한테 통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가정으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서는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뭐 병원, 호텔, 뭐 커다란 건물들 이런 쪽에 대규모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열 수요처 대상의 맞춤형 패키지가 있기는 한데요. 뭐 민간이라든지 공공발주 연료전지 발전소 뭐 운영관리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두산 퓨얼셀이 만들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다 하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온형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러니까 뭐 SOFC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온형이라든지 인산형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연구 병행을 하면서 연료 전지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화하면은 아무래도 상황에 맞게끔 뭐 필요한 것들을 가져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두산 PRCell이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뭐 한다? 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특히 병원 같은 것들, 병원에 이렇게 있고 병원 뭐 지하라든지 아니면 병원 뭐 옆에 비어있는 공도 이런 데다가 이런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를 해 놓는다라고 했을 때 평소에는 뭐 한전이든 어디선 전기를 끌어다가 쓰는데 갑자기 얘네들 정전이 돼버렸어. 뭐 사고가 터졌어. 어디가 폭발했어. 그랬을 때 병원은 굉장히 생명을 다루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전기는 늘 공급이 돼야 되죠. 그때 이 발전용 연료전지가 막 돌아가면서 병원 전체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병상이 500개 이상이 있는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는 뭐 연간 뭐 전력 소비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들이 1일 평균 소비량을 놓고 본다 그랬을 때는 뭐 30, 40 메가와트 정도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평균 부하 같은 경우는 1.5 메가와트 또는 2.0 메가와트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300kW급 또는 2메가와트급 이런 것들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둔다라고 하면은 병원이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전력들을 다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만약에 고려한다고 했을 때 중원병원, 그러니까 한 500병석이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약 1.5에서 2메가와트, 대형 병원은 3에서 4.5메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소비량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60에서 110메가와트 정도, 와트시 정도, 이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는 일반 가정이 월 300kW 기준인데 굉장히 많은 전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들을 온전히 병원 하나를 다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로 할 때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2메가와트급 이런 것들을 한 10개를 지으면 20메가와트급이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 건물 외벽에다가 뭐 이제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같은 거 싹 다 붙여 놓는다라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연료 전지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의 한 축으로서 담당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PRCell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조정 구간이 나오면은 우리는 흔히 N자형 파동의 파동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파동이 있을 거고, 요것보다 깊은 파동이 있을 거고, 얘보다 더 깊은 파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산 PRCell 내가 없어, 계좌에 없는데 어디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여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접근할 거고 여기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한 번만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요 매물대 있죠, 한 18,000원 2만원 가운데 있는 매물대, 요 라인에서 내가 한번 쫙쫙쫙쫙 접근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봐도 저는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격적이면은 이런 거예요. 공격적이다라는 것은 뭐냐, 얘가 올라가고 고점을 찍고 짧게 눌림받고 이런 N자형을 우리가 원하는 거고, 조금 더 내가 말씀드렸던 요 매물대를 놓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더 깊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보수정 16,000원 언저리에 있는 이 흐름은 정말로 깊게 눌려서 가는 거예요. 이 녹색으로 흐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빨간색 흐름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빠르게 움직여 주겠죠. 그리고 이 파란색 흐름이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리스크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녹색의 이런 반등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밑에서 매매하면 매수할수록 올라가는 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수익이 크게 나올 거고, 근데 만약에 빠른 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공격적인 부분,
그럼 뭐 중간 언저리침이다라고 하면 요 라인 정도가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한국 시장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공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대신에 혼자서 여기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차, 혹시 실패해서 밀리면 여기서 2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벅영래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죠.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 정말 도움 많이 될 거고, 뭐 저희는 오늘 시장이 뭐 좋지 않았다 라고 한들 열심히 매매해서 또 결과물을 챙겨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결과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챙겨가야 될 것을 못 챙겨가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역대급 이벤트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 거의 오늘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요청하셨던 분들 다 하면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뭐 내일 종료라고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서로 오늘 마무리가 돼도 뭐 몇 분 정도는 저희가 또 감당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이거 챙겨가라. 뭐 나중에 뭐 하겠지. 나중에 또 이런 이벤트 하겠지. 네, 할 겁니다. 언제? 10주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 뭘 기다립니까? 그쵸? 예. 나는 남들보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더 비싸게라도 나중에 할 거야. 왜 그럽니까? 더 싸게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미루지 마시고요. 일단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결과물들 가지고 가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